고려대가 학업 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의 중복 지원을 금지했죠. 이러면 학생부 평가 반영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신 등급이 합격권에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된 학생이라도 학생부가 잘 갖춰져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업 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 인문계 국수 영탐, 탐구는 2과목 평균으로 4개 합 7등급, 한국사 3등급이었고 자연계는 수학은 미분이나 기하를 선택, 과탐은 2과목 평균으로 4개 합 8등급이었는데 24학년도는 인문계, 자연계 모두 4개 합 8등급, 탐구나 과탐은 한 과목으로 줄었습니다. 인문계는 물론 자연계의 최저 기준 완화도 꽤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금지되는 24학년도부터 학교 추천 전형 지원자가 학업 우수 전형에 중복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려대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한 이유는 뭘까요? 학업 우수 전형의 최저 기준은 의학 계열을 제외하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 즉 충족률도 낮았고 그만큼 면접 응시율도 낮았습니다. 당연히 실질 경쟁률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23학년도 입결을 볼까요? 인문계 미디어학부는 57에서 60%의 충족률과 면접 응시율을 보이며 이로 인해 실질 경쟁률이 1.25에 불과합니다. 자연계 전자전기공학부도 실질 경쟁률이 1.51입니다. 단계별 전형을 감안하더라도 인기학과의 경쟁자가 1명을 넘지 못합니다. 수능 등급이 합격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충족률을 높여서 경쟁률을 상승시키겠죠. 수능 최저 기준 말고 다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려대의 의도는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충족률은 65에서 70% 정도가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 경쟁률 상승도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완화된 기준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게다가 고려대의 높은 충원율을 감안한다면 합격 등급컷이 올라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려대가 중복 지원을 금지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뭘까요? 중복 지원이 허용되었던 22, 23학년도의 입결을 보면 먼저 지원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중복 지원이 금지되었던 20, 21학년도 지원자는 13,000명 규모였는데 중복 지원이 허용된 22, 23학년도의 지원자 수는 16,000명 수준이었습니다. 3,000여 명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중복 지원이 금지된 21학년도에 비해서 22, 23학년도 일반고 합격자 비율은 11% 정도 증가합니다. 반면 자사 특목고 비율은 최대 9% 감소합니다. 이와 함께 21학년도에 비해서 합격자 등급컷이 0.3에서 0.4등급 올랐습니다. 50%컷 인문계는 2.5등급에서 2.2등급으로, 자연계는 2.3등급에서 1.9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종합해보면 중복 지원 허용 이후 지원자 중에서 등급대가 높은 일반고 학생의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1.7등급이나 그보다 높은 학생들이 지원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대가 올라가서 1차 선발 때 내신 등급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 우수 전형의 중복 지원 금지는 내신 등급 영향을 줄여서 학생부, 즉 교과 정성평가나 세부 특기사항, 비교과 활동평가를 좀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수능 최저 기준의 완화로 수능 최저 기준의 반영 비중을 줄이고 중복 지원의 금지로 내신 등급의 반영 비중을 줄여서 학생부가 잘 갖추어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 23학년도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학생부가 잘 갖추어진 학생이 합격에 유리할 것입니다.